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How to Become a Global Leader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할 최광철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고 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됐는지 배경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저는 우선 좀 독특한 배경이 30년을 미국에서 살았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 갔다가 한 14년 전에 귀국을 해서 한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 인생의 한 반 정도는 미국에서 살았고 반 정도는 이제 한국에서 살았는데 최근에 산 건 한 10몇 년 되는 거죠. 제 프로페셔널 커리어는 주로 건설 관련된 일을 했거나 그 관련된 교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한 이후부터 이렇게 따져보면 대학까지 포함해서 보면 거의 한 뭐 45년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회사를 다녔는데 그중에 3분의 1을 미국에서 보낸 거죠. 30년, 45년 중에 30년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 내용도 영어가 많고 제가 이렇게 강의한 도에서 영어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냐 하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미국 사람이, 또 실제로 저는 미국 시리즌입니다. 강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영어가 과도하게 많아도 이해가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제목이 글로벌 리더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영어에 관해서는 굉장히 익숙하게 듣고 말하고 또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 강의에 맞춰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배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뭐 다양하게 있는데 좀 하이라이트라고 그러면 양력의 맨 밑에 벡텔이라는 데서 오래 일했습니다. 25년 거기서 근무를 했고요. 이 벡텔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물론 전 세계에 오피스가 많이 있고 120년이 넘었습니다. 건설만 한 뭐 자타가 공인한 세계 최고 최대의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20년을 근무를 하면서 많이 배웠고 운 좋게 일찍 승진을 해서 거기서 부사장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한 그 영역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하고 특히 제가 부전공을 경영학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어요. 그래서 일찍이 박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IT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벌써 뭐 30년 전, 그러니까 뭐 90년대 초부터 이제 그거를 그 그룹에서 리딩을 했던 경험이 좀 독특합니다. 2007년에 대전 카이스트로 가서 10년 동안 거기서 가르치면서 쭉 올라가면 SK 건설 사장을 2008년부터 했으니까 한 10여 년간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겸임교수로 처음에는 이제 풀타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 실무를 또 한 9년 사장을 했고요. 주로 이제 해외 일을 많이 확장시키는데 좀 공여를 했다고 할까? 그리고 2017년부터 2년간은 우리 SK그룹 전체 사회공헌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전 계열사들의 사회공헌 방향 또 실천 이런 것들 리딩을 했고 지금 그 사회공헌위원회가 소셜 밸류 즉 사회적 가치 위원회로 개명을 했습니다. 2019년에 제가 떠나면서 그렇게 좀 개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을 드렸고 또 회장님이 그걸 받아주셔서 지금은 사회적 가치 즉 소셜 밸류 줄여서 SV위원회로 개칭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SK그룹에 가보시면 이제 거기 그룹에 있는 조직에 SV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소셜밸류위원회 그게 제가 옛날에 위원장을 했던 사회공헌위원회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SK에서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지금 잘 이렇게 운영해 주시는 한미글로벌에도 사회이사로 조금 전에 몇 달 전에 일을 시작을 해서 우리 김종원 회장님하고 지금 한국의 우리 건설 리더들을 육성하는데 제가 또 관심도 있고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글로벌 리더 혹은 글로벌 리더십 이거인데 관련해서 한 4꼭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은 리더십 혹은 리더에 관한 기본 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초 과목의 기초. 리더십 같은 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뭐 리더나 리더십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읽은 책만 해도 뭐 수십 권인데
그런 책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느끼고 배운 것들을 종합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제 버전입니다. 최광철의 버전인 리더십인데 하여튼 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에 관련돼선 전 세계에서 아마 몇 번째 손에 꼽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존 맥스웰. 그분이 쓴 책입니다. 5단계 리더십이라는 책인데 제가 보는 건 리더십 중에서 가장 간략하게 잘 정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책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것은 그 리더십 5단계 책, 나중에 이제 좀 그 제목을 보게 되시겠지만 그 책을 좀 사서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한 뭐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실 것을 강추드립니다. 세 번째 챕터는 제가 그동안에 쭉 약 40년 가까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배우고 느낀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7가지의 핵심 요소라고 할까? 리더가 되려면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만든 자료인데 어쩌면 그 3번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결론적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배우고 이해한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리더가 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회사의 사장으로 혹은 교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챕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의 헤드라인을 보면 그 글로벌 컴퍼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미국 회사에서 30년, 25년 가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배경은 제가 입사를 하고 바로 첫 번째 직장이 미국 회사였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 회사가 워낙 큰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됐는데 산업을 망라하고 글로벌 컴퍼니, 이제 오늘 주제가 글로벌 리더니까 글로벌 컴퍼니의 세장, 사장, 오너들한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런 답을 할 겁니다. 질문은 영어로 What keeps you awake at night? 밤에 뭐 때문에 잠을 못 잡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리더분들이 뭐 사장, 회장, 오너들이 가장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다음에 리더를 누구를 세우지? 이제 이런 답이 공통적인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오래 또 사장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꼭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또 자선단체도 그렇고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있는 차세대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 회사, 단체가 아주 흥할 수도 있고 아주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충분 조건은 하지만 아주 중요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있어고 다 되냐? 그렇진 않죠. 필요 조건이니까 리더 플러스 다른 것들이 충족돼야 되지만 훌륭한 리더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퓨처 리더를 어떻게 어디서 찾지? 어떻게 기르지? 어떻게 그분들을 붙잡아두지? retain, empower, 힘을 넣어주지? 그 다음에 보상을 하지. 그래서 이 기업 측에서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인력실 혹은 기업문화실이라고 부르는 인재 양성하는 그런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제 책임을 하지만 리더에 관한 대개의 경우는 사장이 큰 관심을 가지고 리더들이 잘 찾아지고 있는가, 길러지고 있는가, 보상되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리더입니다. 키워드는 자, 질문 나갑니다. Who is a leader? 라는 질문이에요. 강의 자료가 지금 여러분의 배포가 되어 있을 텐데 뒷장 보지 마세요. 뒷장 보지 마시고 이 스크린만 주목을 하시면서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지? 이제 바로 뒷장에 답이 있는데 오늘 강의의 반이 이 질문과 답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반이. 한번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이제 대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나오는 답이 who is a leader 보다는 what does a leader do? 리더가 뭘 하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이 아니고요. 또 리더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리더를 어떻게 디파인을 하는가? 뭔가 중요한데 이거의 답이 정답이 하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본 책 혹은 아티클을 다 종합했을 때 가장 탁월한 답이었고
제가 리더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확 전환시킨 그 명답은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인데 이겁니다. 리더는 다름이 아니고 추종자가 있는 사람이다. 팔로워가 있는 거다. 근데 이게 답을 보면 빤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뭐 리더가 팔로워가 있겠지. 그런데 제가 이 답을 본 게 벌써 한 30년 전인데 제가 이제 리더십 공부도 많이 하고 할 때 어떤 책을 보다가 제 기억으로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아티클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깜짝 이렇게 놀랐다고 할까? 팔로워가 있다. 근데 그게 왜 저한테 전환을 가져왔냐 하면 그때까진 저는 리더라는 건 항상 리더의 관점에서 리더를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내가 개발을 했는데 이 답은 리더에 대한 관점을 리더의 관점이 아니라 팔로워의 관점으로 바꾸는 전환이 됐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강의 반 이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 사실 거의 평생을 리더십 포지션에 있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뭐 사장, 부사장, 위원장 뭐 이런 것도 뭐 양력에 있지만 무슨 협회 회장 뭐 등등등 뭐 또 다른 봉사단체 뭐 교회에서 항상 리더 포지션에 있었는데 그 모든 경험을 총망라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리더는 팔로워가 없으면 리더가 아니구나. 즉 팔로워 입장에서 리더를 보고 리더를 정의하고 리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를 끊임없이 추종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이에요. 나라 그러면 대통령, 뭐 학교 그러면 총장, 뭐 학장, 반장, 사장 등 장자가 들어간 사람 다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뭐 심지어는 가정에서는 뭐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제 아버지 부계 중심 사회의 세계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가장 가족의 리더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아버지서부터 대통령까지 뭐 그분들이 다 팔로워가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정말로 그분을 존경하는 팔로워가 많이 있는 분은 굉장히 성공하고 행복한 리더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가정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리더인데 가장이니까 모든 아버지가 모든 가족원들한테 구성원들한테 존경을 받고 저분은 내가 무조건 따라간다 라고 합니까? 정치는 어떻고 학교는 어떻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뭐 여러 가지 동아리라든지 뭐 축구팀이라든지 심지어는 학교에서 하는 턴 프로젝트 같은 것만 생각해도 거기도 뭐 짧게는 뭐 몇 달 뭐 팀 리더가 있겠죠. 포지셔널 리더죠. 그런데 그분들을 다 항상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팔로워 입장에서 리더를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장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리더는 당연히 팔로워의 범위가 글로벌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편할 텐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팔로워를 갖고 올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이미 글로벌 시대니까. 전세가 이미 커넥트가 돼 있고 특히 이제 요즘에 그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어느 세월보다도 글로벌 팔로워들이 따라하는 게 용이합니다. BTS를 보십시오. BTS가 그 커뮤니티, 그 음악 커뮤니티에서는 엄청난 리더죠. 왜? 팔로워가 많으니까. 팬덤이라고 그러나? 암이라고 그러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BTS는 지금 명실공히 글로벌 리더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자타가 인정하죠. 또 최근에 보니까 뭐 빌보드 차트 또 1등 올라갔더라고. 엄청난 이그젬플입니다. 글로벌 팔로워가 갖고 있는 글로벌 리더, 음악계, 요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음악 커뮤니티는 뭐 단연한 글로벌 리더가 됐죠. 근데 이제 그 리더라는 단어와 매니저라는 단어를 이제 가끔 우리가 혼합해서 쓰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게 몇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하이라이트만 몇 가지 드리면 리더는 팔로워가 있어야 리더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의 주안점, 포커스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럼 사람이 당연한데 그럼 사람 아니고 포커스를 뭘 하지? 사람이 아니라 일, 업무,
뭐 things 여기에 포커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건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리더는 lead them to do the right things. 여기서 them이 뭘까요? follow겠죠? lead them. 리더라는 말 자체가 인도한다는 뜻이니까 인도자, 지도자. 그러니까 follow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right thing을 하게 하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get them to do, get them followers. 팔로워스보다 매니저 이제 소속해 있는 그런 부하 직원이겠죠.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하게끔 집중하는 거. 매니저 포커스 on things. 일에다가 집중하세요. 사람보다는 야, 일 끝났냐? 그 사람이 지금 아픈지 뭐 집에 초상이 났는지 그거보다는 우선 업무가 끝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매니저예요. 그죠? 네.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 왜 그걸 일을 안 끝내는 거야? 만 포커스를 하는데 리더는 일이 안 되면 이 일보다는 일이 안 되게 되는 이유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 얘가 아픈가? 이런 간단한 예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네? 그런데 리더는 사람한테 포커스를 하지만 매니저가 하는 그 things에 그러니까 일, 업무 여기에 포커스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 입장에서는 이도가 아니고 오른쪽 것도 다 하고 근데 그것만 하면 매니저고 그거 플러스 왼쪽에 있는 것까지 하면 리더가 되는 겁니다. 훌륭한 리더가.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드리면 리더는 리더의 팔로우들이 right things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니저는 사람들이 right way 옳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do the right things.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 자체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질문이 what and why의 질문이 많이 갑니다. 너 이거 왜 하니? 지금 뭐를 하고 있니? 근데 그걸 왜 하니? 여러분 공부 이제 할 때 그 학교로 가시면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이 질문 자체가 너 왜 이 공부를 왜 하니? 이 과목을 왜 선택했니? 무슨 과목을 선택했니? 왜 선택했니? 라는 교수가 리더 교수예요. 그런데 그 라인의 오른쪽을 가시면 매니저 같은 교수님들은 how and when에 포커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숙제는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낼 건데 이거 왜 그때까지 안 내? 이런 데를 포커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리더 같은 교수님이 있고 매니저 같은 교수님이 있어요. 그러나 리더 같은 교수님도 매니저 같은 교수님이 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것들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여기 쭉 있는 리스트에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리더의 키워드는 innovate입니다. 혁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 혁신의 반대말 혹은 대칭되는 말은 administer예요.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열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한 클래스 끝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시험도 봐야 되고 숙제도 내야 되고 숙제 검사하고 뭐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학기 끝나고 학점 A도 주고 B도 주고 이게 어드민스트레이션이에요. 행정이죠. 왼쪽에 있는 분들은 그 끊임없이 한 과목 강의를 해도 창의적으로 해서 팔로우들이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창의적으로 솔루션을 디파인하고 what 그다음에 그 솔루션을 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why 이런 걸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 게 좋은 교수 리더입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은 뭘까요? 리더십은 한마디로 influence입니다. 한말로 영향력이겠죠? ability to influence, 영향력입니다. 챕터 2의 말씀은 드리겠지만 리더가 팔로우들을 이렇게 리딩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리딩을 합니다. 그럼 영향력 행사하지 않고 뭘 할 수 있지? 어떤 분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리딩을 하려고 그러는 것 대신에 자기의 지위를 통해서 리딩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기초적인 어쩌면 창피한 리더십입니다.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리더십이라는 것은 포지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 갖고 한다. 물론 포지션이라는 영향력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포지션이 없어도 파워가 없어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계 역사도 바꾸고 나라 역사도 바꾸고
기업의 그 성과도 바꾸고 학교에서도 출중한 그런 영향력을 미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나중에 예를 드릴게요. 왜 리더십이 중요하냐? 제일 컨빈싱한, 컴펠링한 얘기는 역사를 보시면 압니다. 역사. 여러분 광화문 내거리 가보셨죠? 광화문에 가시면 동상이 두 개 서 있어요. 이제 가까운 쪽에 우리 그 광화문을 보시면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또 저만큼 가서 세종대왕 동상이 있죠, 그죠? 다 이제 이조 시대 때 사시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역사를 바꾼 분들 아니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때 만약에 안 계셨다면, 그죠?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일본에 그때 이제 또 뭐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또 일본이 또 명나라를 쳐들어가서 뭐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길목을 딱 막았으면서 결국은 일본이 퇴각을 하면서 조선이 또 계속됐고 등등등. 세종대왕 뭐 여러분 잘 아시죠? 한글이 없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요번에 참 너무 그 기쁜 스토리가 BTS가 한글로 된 노래 가지고 1등을 했더라고 세계에서. 대단한 사건인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BTS의 영향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한국말을 만든 분이 세종대왕이에요. 그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그런 리더들이 big difference,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for better or worse. 어떤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정말 좋은 그런 차이를 내는 분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효율적인 리더였는데 세계 역사를 아주 구렁텅이로 만든 아주 나쁜 리더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 좀 생각이 날 텐데 저는 번쩍 생각나는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불과 뭐 100년 채 안 되는 전에 독일을 통해 가지고 뭐 600만 명의 유태인을 그냥 무참하게 학살을 하고 독일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뭐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뭐 수백만 명이 죽고 뭐 더 죽었겠죠. 역사가 뭐 많이 이제 굴곡을 겪었는데 그 양반도 한때는 독일에서 엄청난 팔로워를 갖고 있던 리더였어요. 독일 국민 전체가 따라갔으니까. 단지 이제 그분이 잘못된 길로 그분들을 인도해서 역사가 아주 얼룩져졌죠. 뭐 등등 해서 하여간 역사를 바꾼다. 그 역사가 우리 인류 역사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역사일 수도 있고 뭐 조선시대, 독일 또 한 회사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일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되든지 혹은 뭐 싱글로 해서 뭐 여러분의 어떤 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겠죠. 작게는 가족 그 다음에 뭐 동네 또 회사 또 뭐 연구소 학교 뭐 등등등 뭐 또 정부 가서 이제 공무원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게 가족사가 됐든 회사 역사가 됐든 국가 역사가 됐든 엄청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리더가 하는 일이 많죠. 근데 제가 한 5가지만 한번 뽑아봤어요. 리더라는 거는 리딩 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리딩. 뭐를 연상을 하시면 좋은가 하면 여러분 혹시 등산 가시면 등산에 이제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이리 가자 그러면 다 따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리딩 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 첫 번째 디렉션, 방향을 제시한다. 이리 가자 하는 사람의 리더는 이리 가자. provides direction. 근데 어떻게? by inspiring a shared vision. 미래의 모습을 계속 제시를 합니다. 저리 가면 저기가 꼭대기다. 저 꼭대기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데는 산중 가면 산 꼭대기 안 보이죠. 그러나 그분은 머리에는 있어요. 클리어리 설악산 꼭대기 모습이 있다고. 울산바위가 이렇게 생긴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리 가려면 이렇게 가는 걸 알아요. 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 이리 가자. 그게 등산팀의 리더가 하는 일인데 회사도 똑같습니다. 어떨 땐 산꼭대기 안 보여요. 나라도 똑같습니다. 20년 후 우리나라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은 그게 보여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죠. 그 비전을 향해서 이리 가자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회사도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학교의 총장님도 마찬가지고 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두 번째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Creates inertia for change. 왜? 등산을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던 자리에서 나가는 게 변화예요. 그죠? 근데 그냥 일으킨 변화가 아니라 방향을 놓고 가는 변화죠.
근데 그냥 안 바뀌니까 이너샤가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나는 게 어떻게 되냐? 팔로워들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리더는 팔로워가 따라와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팔로워가 따라오려면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돼요. 모티베이션이 결국 액션을 따라오게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있는 people은 팔로워죠. 팔로워를 모티베이트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게 세 번째예요. 근데 행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리더가 하는 일은 우선순위를 정해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거는 우리 한자 말로 경, 중, 완, 급.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경, 가볍다. 중, 무겁다. 그러니까 가볍고 무거운 그런 게 있고요. 한편은 완급, 천천히 해도 되는 게 있고 시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경중이란 축과 완급이라는 것 축을 항상 놓고 어떤 거는 중요한데 시간이 급하지 않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중요한데 급한 게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리더가 뭐냐 하면 에너지나 리소스, 즉 자원을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데다가 일을 많이 하면 잘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갈라내는 게. 응?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시는 일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학창생활을 하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세히 보시면 경중완급이 있다고요. 운동도 해야 돼. 클래스 들어야 돼. 숙제도 해야 돼. 연애도 해야 돼. 노래도 들어야 돼. 영화도 가야 돼. 이거 다 어떻게 다 해요?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리딩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리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거기에서 경중완급을 끊임없이 갈라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항상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영화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연애도 되고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회사도 똑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다 할 수 없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때 어떤 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느냐 그 다음에 그게 밸런싱 해야 돼요. 중요하고 시급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갈라내는 일이 네 번째. 여기엔 다섯 번째로 돼 있지만 그게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리더가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뭐 비교적 성공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수십 년을 해왔는데 뭐 미국의 굴지 회사에서도 뭐 리더십 포지션에서 부사장이니까 비교적 그래도 꽤 큰 일을 많이 했는데 10년 동안 끊임없이 제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는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립니다. 뭐 전 세계로 돌리니까 가는 데마다 시작할 때부터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 습관을 가지고 한국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SK에서 굉장히 오래 사장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 회사 사장을 9년이나 했으니까 그리고 또 2년 더 그룹 가서 일을 했는데 항상 갈 때마다 바로 저 후에 따라올 리더들을 가는 데부터 즉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첫 장에 있는 대로 찾아야죠. 그죠? 없으면 바꿔서 데려와야 되고 길러야 되고 도망가니까 붙잡아야 되고 뭐 등등등. 그래서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에 뭐 정치, 뭐 문화적인 영역, 뭐 종교, 뭐 교회단체, 뭐 절, 뭐 학교, 뭐 회사 등등 해서 잘 나가다가 사라지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있을 땐 잘하는데 그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 후계자를 못 키우고 했다 그러면 이미 훌륭한 리더가 아니에요. 왜? 이게 리더가 해야 할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때 조금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나가도 반은 성공입니다. 왜? 자기가 못한 걸 그 다음에 해줄 거니까. 어차피 한 세대에 끝나는 일은 없어요. 그 한 세대라는 게 사장 같은 건 보통 한 3년 합니다. 대학교 총장 한 뭐 4년 합니다. 네. 뭐 대통령도 뭐 지금 한 5년 하나.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혼자서 시작과 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소위 지속 가능하려면 끊임없이 리더들을 길러내야 되고 제가 또 여기 여러분 하는 그 강의에 제가 이렇게 와서 저도 할게요 하고 이렇게 초청에 응답한 것도 크게 보면 대한민국 건설 산업 전체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역할을 조금만아마 감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리더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떤 attribute라고 하는데 속성, 역량, 자세 이런 거 있어야 되느냐가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 이걸 뭐 다 일일이 할 시간은 없고 아까 맨 처음에 리더가 하는 일이 뭐냐?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비전을 그려낸다. 네. 그래서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러니까 미래를 foresee 예견이죠. 예견 foresee 미리 보는 겁니다. 예측은 굉장히 힘들어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예측 그러니까 뭐 이렇게 predict 영어로 하면 predict는 힘들지만 자기 나름의 맞던 그러던 자기 나름의 미래 모습은 누구나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리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출중한 리더가 아닌가는 여러분의 미래 모습을 끊임없이 꿈을 꾸면서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저 같이 맨날 그냥 숙제나 하고 학점이나 신경 쓰고 이러다가 보면은 또 재학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공무원이 되던 뭐 회사를 가던 또 해서 또 월급 받고 또 뭐 결혼해서 애 낳고 그게 매니저 같은 리더예요. 리더 같은 리더는 인생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그때 내 모습은 어떨까? 50살이 됐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대로 안 됩니다.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 미래 모습을 그리고 땡겨오고 그리고 땡겨오는 하면은 계속 바뀔지라도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쭉 밑에 있는 뭐 에리투드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커리지라든가 이런 게 제일 첫에 있는 그 비전, 미래상, 꿈. 요즘에 이제 제가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꿈을 이루는 거죠. 물론 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러분이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직장도 어렵고 집도 힘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어려워지고 애는 어떻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세대나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도 우리 때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하루 세끼 먹는 거 걱정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있어서 꿈이 없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더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고생하기 때문에 우리 더 꿈을 꿨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등등.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맨 밑에 빨간 거로 되어 있는 세 가지가 주목할 건데 이거는 제가 그 삼성전자에 오랫동안 거기 회장님 하셨던 권원 회장님 책에서 이제 그분이 주장한 세 가지가 이거 말 된다 해서 끌어온 건데 integrity 이게 이제 한국말로 좀 번역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성실하다 그럴까 인품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제일 좋은 단계 그래서 person of integrity 이건 아주 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은 좀 어려운데 integrity 아주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것과 총망라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integrity. 한국에는 딱 치환되는 단어가 적합치는 않아요. humility는 겸손이에요. 겸손. 그 밑에 서술을 보시면 understand limits of oneself. 자기 자신의 약점, 한계점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put others ahead. 주위 사람들 더 배려하고 그분들을 더 자기 위에다 놓고 하는 그런 겸손이죠. 겸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no greed. 사심, 욕심. 이게 없어야 돼요. 이런 얘기는 좀 더 나올 거예요. 마지막 챕터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가 마무리가 되는데 리더십, 이걸 다 종합을 하면 리더십은 influence라고 그랬어요. 근데 리더십은 리더라는 단어와 십의 합성어니까 influence가 리더십이라면 리더는 팔로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두 개, 리더와 리더십을 합치면 올해 이번 첫 번째 챕터의 결론인데 ability to influence 제가 대문자 썼죠 일부러 followers 추종자들을 뭘 하냐 influence에서 to find and achieve 그걸 찾고 그걸 달성하게 하는데 뭐냐 themselves 그러니까 그 팔로워들 우리 추종자한테 있는 누구나 다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위대한 것들을 안에 내재하고 있어요. 뭐 몸이 조금 아픈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또 지적으로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뛰임을 못 뛸 수도 있고요. 머리가 좀 나쁠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타고난 그 상태에서 갖고 있는 누구나 다 위대한 심성 또 어떤 역량들이 있어요. 그거를 리더는 찾아내서 또 그거를 어치브뿐만 아니라 맥시막하게 하고 그분이 내가 남한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 입장에서는 정말 최대한을 왔다. 이렇게 해주는 게 리더십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를 돌이켜보면 저는 어느 정도 이게 된 것 같아요. 왜? 저는 충청북도 제천이 고향인데 거기는 그때 텔레비도 없었고요.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뭐 엄청난 시골이었어요. 네. 라디오 채널 딱 하나 나오는 그런 촌사람이 제가 중학교 때 서울 와서 또 대학 졸업하고 미국 가서 돌고 돌아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 시골에 있는 어떤 촌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게 됐을까? 제가 뭐 공과 나왔는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토목과 전공했는데 토목과 전공에서 저보다 더 잘 되는 코리안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일찌감치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발견하고 저를 이끌어준 한 분이 아니죠. 초등학교 때는 제 선생님이 그렇게 야, 넌 여기서 써그래가 아니다. 서울로 가라. 제 어머니가 그랬고요. 어머니가 또 저를 이끌어 주셨죠. 또 대학 가서 교수님 만났고 좋은 교수님 만났습니다. 또 직장 가서 또 제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무슨 미국 회사 들어가서 제가 영어도 못하는 코리안이 그 엄청난 회사에서 어떻게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겠어요. 제 위에 있는 리더가 저에 있는 그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그거를 맥시멈으로 최대한으로 릴리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북돋아주고 그런 분들이 아마 제 인생에 한 10명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한 분은 아니고 아주 어머니부터 쭉.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인생 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을 리더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뭐 운으로 뭐 발견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이제 다음 챕터 좀 나오니까 기대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일단 1번 챕터는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제 챕터 2를 시작합니다. 챕터 2를 시작하기 전에 그 챕터 1에 제가 이제 리더가 뭐고 리더십이 뭐고 그 리더가 왜 중요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그 리더십 5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한 분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아까 이제 BTS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여러분도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박항서 감독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네요. 글로벌 리더예요. 왜? 그분은 한국 사람이 가서 베트남 축구팀을 리딩했지 않습니까? 뭐 그분이 뭐 베트남 말을 유창하게 할 것도 아니었고 아마 이제 통역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팔로워들과 소통을 했을 텐데 그분이 그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어떻게 리딩을 했는가는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아주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로 정말 그 팔로워들을 정말 자식같이 챙기면서 했을 때 그런 아주 탁월한 성과를 냈는데 그때 여러분 그때 텔레비 보신 거 기억나시겠지만 이분들은 정말 그 축구 게임을 해서 뭐 어떻게 이기고 뭐 공을 이렇게 차고 작전 이렇게 하고 포메이션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축구팀을 움직인 것은 그 아버지 같은 즉 사람에 대한 포커스였어요. 공을 어떻게 잘 차냐 부담도 정말 그 선수들을 껴안아주고 그 아주 유명하죠. 그 어떤 아이가 아팠는데 그 뭐 베트남은 돈이 없으니까 다들 이코노미 클래스 하고 이제 여긴 뭐 감독이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웠더니 그 아픈 애를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히고 자기는 그 선수들하고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간다든지 뭐 사람 다 그냥 뭐 고기부터 먹이고 그냥 정말 자기 자식들 케어링하는 것처럼 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리더는 사람에 더 포커스를 둔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right things, 공을 제대로 잘 찾도록 이렇게 리딩하는 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매니저가 하는 리더는 안 했냐? 했죠. 전략도 짜고 기본기도 가르치고 그런 건 매니저 하는 거예요. how, 그죠? 그런데 what and why 그러면서 그 양반들한테 그 베트남 친구 얼마나 그 자긍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거 우리 이겨야 된다. 왜? 이거 우리 국가의 자존심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기면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 힘든 시기에 예? 얼마나 그 위로를 받고 자긍심을 느낄 거냐. 그렇게 됐잖아요. 그 국가 영웅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뭐 축구가 가지고 국가가 뭐 죽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제가 아까 first chapter에서 쭉 얘기한 것들 한번 박항서 감독 한번 떠올리면서 다시 읽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챕터 2 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밑에 그 푸드노트에 보시면 소스가 있어요. 존 맥스웰 Five Levels of Leadership Model 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이 책입니다. 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시면 이거의 한국말 버전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잘 된 책인데 제가 그걸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5개 그 단계를 하면서 아주 carefully, 그러니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단어를 선택했는데 그 5개 단계에 5개 단어가 한 축은 전부 P로 시작하고 한쪽은 전부 R로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그 P 쪽과 R 쪽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건데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1번 맨 밑에입니다. 상징하는 거는 제일 저급의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창피한 리더십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포지션. 이걸 이제 좀 더 풀었으면 포지셔널 리더십.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따르게 하는 수준, 레벨. 네, 그걸 포지셔널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 포지셔널 리더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항상 권리를 따집니다. rights.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을 때 그런 겁니다. 너 아버지를 뭘로 알아? 너 선배를 뭘로 알아? 야, 나 사장이야. 팀장이야. 지금 뭐 사람 팀장 우습게 보나 이 사람? 이런 류의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이게 뭐예요?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따르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창피한 리더예요. 창피한 리더. 뒤집어 얘기하면 정말 그 리더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리더십은 인플루언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없어도 인플루언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사례가 널렸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사장할 때 이제 우리 신입사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강의를 해요. 이거 이제 비슷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신입사원들의 끊임없이 이제 챌린지 도전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당신들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으니 층층시야 뭐 대리, 뭐 과장, 부장,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레벨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너의 상사들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인데 뭐 물론 그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하는 걸 따라야겠지만 그분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건 아니다. 왜? 리더는 포지션이 아니다. 인플루언스다.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 아이디어 좋네 해서 팀장 혹은 심지어 사장까지 따르게 하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과 팀장 사장과 관계에서 누가 리더예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리더예요. 왜? 인플루언스를 했으니까. 제가 그 미국 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코리안으로 영어도 안 되는데 그게 고속 성장할 수 있었는가?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살면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거기서 굉장히 대담했던 것 같아요. 또 미국이란 분위기가 문화가 그런 걸 허용을 합니다. 한국은 뭐 무조건 그냥 상사부터 이렇게 지위를 갖고 들어오니까 그런 게 없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문화는 그게 적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도 기회가 주어지면 사장과 만나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용기죠.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당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지금으로 치면 대리과장 때 아주 당돌한 제안들을 사장님한테 많이 했어요. 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얘 말 되네 이거. 그러니까 사장이 저한테 야 그거 괜찮다. 이거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예산도 주고 사람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니까 되니까 얘 되네. 그냥 초고속 승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는 포지션에 연연하지 않고 인플루언스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애초에 나오는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죠. 용기만 있으면 됩니까? 뭘 알아야 되잖아. 역량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뭐 나만 잘났다 다 내가 한 거다 이러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이 그 우리 삼성 회장님 말씀처럼 전 회장님처럼 휴밀리티 겸손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비교적 그런 걸 제가 잘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제가 SK 뭐 바깥에서 날라 들어가가지고 사장 굉장히 오래 했는데 아마 그래 저는 또 사장이라 그래도 뒤집어서 내가 사장이니까 나 따라와가 아니고 뭐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제가 인플루언스를 하고 또 저보다 훨씬 좋은 또 다른 아이디어나 이런 역량 있는 사람들은 네가 사장이야 여기선 네가 치고 나가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더니 사람들도 좋아하고 또 성과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장했을 때 물론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암만 사장을 잘 해도 또 다른 뭐 시장 여건이나 이유 때문에 실패한 것도 많이 있으나 제가 이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은 제가 그 챕터 1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것들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저 변화를 유도하고 사람을 길러내고 그런 건 지속적으로 뭐 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디벨롭 가이드를 보시면 이제 좀 자세한 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다 책에서 제가 익스트랙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사시는 걸 권하지만 정 바쁘거나 그런 분들은 요거를 꼼꼼히 하나씩 하나씩 다 읽어보십시오. 여기 특히 8번 이제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아리에서 회장님 나 회장인데 나 4학년이야 뭐 어쩌고 뭐 이거 신입생이 새파란 것들이 왜 이래 뭐 이런 거 나중에 회사 가면 이것들 팀장을 뭐 우습게 하나? 이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직함이나 지위를 들먹이지 마라. 들먹이는 순간 여러분은 창피한 포지셔널 리더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Permission Relationship.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더의 정의와 직결되는 건데요. 리더는 팔로워가 있다고 그랬죠. 즉 팔로워가 없으면 리더가 아니에요. 자 그럼 리더와 팔로워는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그런데 그 관계가 많은 리더가 착각하는 게 그 관계의 키를 소위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사장이니까 그 부하 직원 이제 팔로워라고 착각하죠. 근데 부하 직원이 반드시 팔로워는 아닙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시키면 하죠. 근데 속으로는 아이 저 사장 저거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수님도 그래요. 아버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어머니도 뭐 그러면 그냥 엄마 또 저러네 하면서도 그죠? 심지어는 막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그 릴레이션십의 키, 즉 오너십을 누가 갖고 있냐면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퍼미션, 허락하는 거거든요. 팔로워가 리더요. 나를 리딩을 해주세요 하고 내가 허락합니다. 라고 하는 게 퍼미션이에요. 이거 착각하는 거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리더가 내가 그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리더가 팔로워가 있다는 거 갖고 정말 그때 제가 생각이 확 바뀌었다는 게 이 장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박항석이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 10번, 9번, 8번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2번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는 어디서 오느냐. 4번 애정을 나타내라. 또 뭐 여기 다 있는데 8번 사람들한테 관심을 쏟아라. 얘가 지금 아프냐?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 그 다음에 주된 격려가 되라. 안 돼도 괜찮아. 실패해?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배려, 솔직함. 이런 것들을 리더들이 해줘야 그 사람, 이 사람은 따를만 하네? 그리고 키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퍼미션 레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프로덕션입니다. 리더는 사람하고만 이제 관계가 좋고 이제 이런 게 필요 조건이지만 결국은 리더는 어떤 미션이 있잖아요. 임무가 있다고. 그 임무는 뭐예요? 어떤 결과를 내놔야 돼요. 조직의 성과죠. 그래서 프로덕션이라는 거는 생산인데 생산의 결과가 결과죠. 리더스. 회사 사장, 회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죠. 돈 버는 것도 있고 뭐 그건 기본이죠. 또 뭐 제가 있는 SK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게 돈 버는 것만큼 혹은 더 이상 중요합니다. 이제 신문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SK가 지금 추구하는 게 보일 텐데 그게 SK만 하는 게 지금 글로벌 선진기업 어떤 인더스트리를 만나라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돈만 벌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회사가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리절트도 너 돈 얼마 벌었어, 사장. 이게 아니에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리절트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리절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10가지가 여기 있어요. 십계명처럼.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8번이 있어요. 8번. 파레토 법칙. 이건 조금 이따가 다음 챕터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억을 해주세요. 파레토 법칙.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쭉 나와 있던 4번. 비전을 만들어줘야 되고, 5번. 팀빌딩을 해야 되죠. 팀빌딩. 자기를 정말 믿고 따르는 그런 팔로워들. 그건 2번으로 돌아갑니다. 그 릴레이션십이 있는 깊은 존경을 주고받는 릴레이션십이 없는 데는 리절트가 안 나온다. 나와도 미미하다. 그래서 여기 10번에 보시면 2단계를 서로 하지 말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것만 잘하고 마치면 그냥 쏘쏘, 그냥 고만고만한 리더입니다. 근데 고만고만한 리더와 그래도 괜찮은 리더를 가르는 게 4번입니다. 3번까지 잘하는 리더는 많아요. 응? 회사도 그렇고 뭐 여러 단체, 뭐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 예? 근데 이거에서 실패해가지고 망가지는 회사나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나라서부터 시작해갖고 학교, 종교단체 요새 그런 거 많아요. 종교단체. 문제 있는데 보면 여기서 실패하는 종교단체 리더들이 많아요. 회사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하나씩 읽어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리더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게, 제가 오늘 그 강의의 첫 장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사람 키워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과 함께 그 한국의 건설 산업에 이제 소속한 구성원인데, 우리 건설 산업이 함께 우리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는 건 우리 세대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제너레이션, 우리 건설 산업의 리더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차세대, 여러분 같은 리더들을 길러내는 거는 우리 세대가 할 굉장히 중요한 리더 역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가 피나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정상이라는 뜻이죠. 정상. 그래서 제일 정말 높은 수준, 탁월한 리더십, 인품을 통해서 존경받는 수준을 여기는 피나클, 꼭대기가.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결국은 리스펙. 근데 리스펙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팔로워들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돼갖고서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리더죠. 그죠? 지금 또 여기에 그렇지 못한 예는 뭐 너무나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가장 키워드는 인품입니다. 인품. 예. 그래서 리더를 크게 보면 역량, 탁월한 그런 리더십은 역량과 인품인데, 역량이만 많아도 인품 쪽에서 받쳐주지가 못하면 존경은 못 받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 거는 그분이 축구 경기를 잘해서 이기는 그런 탁월한 역량적인 리더십이 있지만, 그거를 받쳐주는 그 인품, 즉 아까 말씀드린 그 축구 선수들을 이렇게 껴안고 정말 사랑하고 케어링하고, 그거 보면 존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분야에서는 뭐 아시아 축구 세계라는, 어떻게 보면 뭐 유럽에 보면 별것도 아닌 커뮤니티지만, 아시안 풋볼, 사커 커뮤니티에서는 리스펙트를 받는 피날까지 올라간 아주 좋은 예입니다. 박항서 감독님. 존경하잖아요. 베트남 전 국민이 존경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야, 정말 저 사람이 가서 국위선양했다 말해요. 대사 100명 가서 한 것만큼 했다. 그 박항서 한 분이 존경받잖아요. 왜? 인품 때문에 그래, 인품 때문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